후진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만 정말 우리 한국 정치가 아직도 퇴행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남녀의 문제는 그건 생물학적 남성 여성의 문제를 꺼낸 거잖아요.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이니까 여성이 되면은 변화가 쇄신이 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합리화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여성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좀 남녀 불평등도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고 여성들의 힘이 아직도 약하죠. 그래서 소외계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소외계층을 대변한다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돼요. 여성으로서 내가 소외계층을 대변하겠다 하면 되는데 여성이 돼야 변화가 쇄신된다는 말의 논거가 좀 희박하고 또 하나는 사회학적 여성적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이게 오히려 여성 대통령론이 어떤 정치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어요. 공방의 수준을. 근데 지금 그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여성보다는 여자니까 여성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듯한 이런 점이 됐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단히 잘못 대응을 했어요. 그런 발언은 아주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죠. 민주당의 발언이. 아무튼 그러나 여성 대통령론을 꺼냄으로써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과거사 논란 이런 것들의 쟁점을 어쩜 비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한 것 같아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그것도 네. 역시 정치적 이유고 정략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죠. 여성 대통령 문제는 조금 다르게 좀 우리가 좀 폼나게 철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여성성이라는 것이 생물학적 여성성이든 남성성과 여성성은 다르다고 인류학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박근혜 후보의 여성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기본적으로 수평적 리더십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또 자기의 리더십에서 연성을 강조해내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뭐 안철수 후보가 중원을 장악하면서 소통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소통에 강점이 있죠. 그다음에 유연하죠. 그다음에 타협에 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성을 강조한 것은 단순히 뭐 여자이고 여자가 대통령 되는 혁신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좀 권위적 리더십으로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리더십의 연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들하고 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함의가 담긴 어떤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 네, 그러면요, 네. 이 박근혜 후보가 네. 여성 대통령이 정치 쇄신이다라면서 그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왜 야권 단일화에 맞대응하는 카드로 이것을 내밀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세요? 사실은 새누리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 뭐냐면 태풍처럼 다가오고 있는 단일화, 모든 이슈를 지금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제 안철수 후보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순간마저도 사실은 네. 거기 있던 기자들은 정작 묻고 싶은 게 교육정책이 아니고 단일화.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묻고 싶었다고 기자분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이슈 파이팅이 대단히 중요하다면 이 단일화 의제에 필적할 만한 아젠다가 뭐가 있느냐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사실은. 뭐 어쨌든 단일화를 공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그 개헌 얘기도 있고 여성 대통령 얘기도 있는데 저는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슈가 의외로 박근혜 후보한테 좀 덕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좀 당을 불통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불통 이미지라는 것은 남성적이고 권위주의적 리더십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항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이렇게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유연성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이 이슈 정도를 가지고 단일화 이슈를 엎어내기는 좀 역부족일 것 같아요. 근데 뭐 민주당이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뭐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성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관점 이런 것은 결국은 기존의 정치가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또 상당히 그 싸움 위주고 서로 싸우고 말이죠. 힘의 정치 이런 부분 속에서 또 부패의 정치 이런 걸로 많이 낙인 찍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어떤 남성이 어떤 뭐 우월적인 사회 그러면서 여성이 아무래도 더 소외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라든가 여성의 목소리는 남성보다 작고 이런 부분들이 정치에 많이 투여됐고 정치인들 사실상 남성이 더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이 대통령을 한다, 여성이 정치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그러한 기존의 어떤 남성의 상과 결합되어 있는 권위주의적이고 어떤 기존 기득권 정치에서 있었던 부분과 있었기 때문에 신선한 감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여태까지 해왔던 정치는 뭐 야당에서도 비판해왔고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지만 어떤 신선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어떤 사회를 위한 정치 행태는 보인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기득권 정치에서 잘 해왔죠. 그럼 지지율도 높았고 그러면서 개보 정치를 해왔고 새누리당에서 그 수많은 파벌 싸움에서 잘 컨트롤하면서 기존 정치 틀에서 잘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철수나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계속 정치개혁, 정치세선을 얘기할 때 박근혜 후보는 뭘 얘기할 것이냐. 과거사 논란에 잡혀있을 때. 그래서 여성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과연 박근혜라는 이미지하고 잘 부합하느냐.
기존에 활동했던 내용과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진보적인 방향이라든가 사회 발전 방향과 결합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라는 것은 단순간에는 갈 수 있지만은, 박근혜 후보 알고 보니까 그렇게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야. 라고 국민들이 발전적인 사람은 아니야. 라는 내용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 이미지하고 계속해서 결합해 나가려고 하면은 좀 더 다른 이미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죠. 다른 내용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기존의 어떤 그런, 수구지향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이런 거에서 좀 탈각해서 국가 지도자로서 사회 발전 방향을 보이는 각종 정책이라든가 내용들을 보여줄 때 그때 여성 대통령 이미지는 장기적 효과를 갈 수 있다는. 여성 대통령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전략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젠다를 조금 그쪽으로 쟁점을 돌렸고, 네. 여성 대통령론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공허한 면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이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새누리당한테 많은 이제 어떤 악재 이런 것들 좀 커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략적, 전략적 측면에서 저는 훌륭하다고 보고, 단지 이것이 유 박사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박근혜 후보가 무슨 기득권 정치의 어떤 뭐 대표라고 좀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성의 권위를 그동안 대표해 왔는지, 그리고 소외계층의 어떤 이익을 대변해 왔는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그런 면에서 논리적인 정합성이랄지 논거가 좀 희박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은 이제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을 바라볼 때 그런 논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과거사 논란에 매몰돼 있었잖아요. 지지율이 고착화돼 있고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일단 과거사 논란으로부터 국면 전환할 수 있는 이슈를 제기했다라는 측면에서 지지율 하락을 일단 막을 수 있는 어떤 기제가 됐던 것 같고요. 아까 지지율 얘기 잠깐 하셨지만 여성 지지율이 사실 남성 지지율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 구도에서 좀 열세였었는데요. 어제 그제 수요일 목요일 조사한 거 보니까 여성층에서 남성층보다 조금 더 우호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측면은 박근혜 후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유경수 여사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지방에 유세를 하러 다니면 박근혜 후보가 머리 스타일 안 바꾸는 이유도 유경수 여사 이미지를 떠오르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보고 우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요? 박근혜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로 박정희가 훨씬 지금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유경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질 못하고 있어요, 현재 유권자들이. 그런 부분을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겠죠. 여성이면서 또 뭐 복지, 따뜻한 그 마음을 가졌던 유경수 이미지를 이제 차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실제 지지율은 뭐 조금씩 지금 상승 국면에 있고요. 문재인 후보 역시 최근 이 먹튀 논란이나 이 여성 대통령 논란으로 서로 지금 주적도 전선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지금 지지율이 좀 상승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지지율이 약간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선이 형성돼야지 좀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 말고는 신문이나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게 좋다. 예? 그 얘기가 그 얘기네요. 그런가 결국은. 보네요. 예. 나쁜 것도 자꾸 노출되면은 사람들이 이름만 기억하지 나빴던 거 기억 못하고 그러면 잊어버리거든요. 이름만 그렇죠. 남는 맞아요. 이미지 그런 경향이 정치가 그런 있어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자우지가 뭐가 되든 간에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성 대통령 그리고 그 뭐죠 아까 그 먹튀라고 먹튀?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게 오래 끌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바뀔 수밖에 그걸 없는 거 아니에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 양성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안철수 후보가 사실 원래 이 투표 시간 연장도 먼저 꺼낸 그렇죠. 이슈 아니었나요? 네. 근데 이게 먹튀 논란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이 싸움의 전면에 문재인 후보가 나타났기 맞아요.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만 앞서 있는 것 그리고 같아요. 안철수 후보한테는 계속 야권 단일화 얘기만 꺼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 피로감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조금 손해본 측면도 있고요. 또 이 이슈에서 좀 한 발자국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 문재인 싸움으로 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정당 후보와 이제 무슨 후보가 맞아요. 그럴 때 차이가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먹튀 문제는 결국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고 네, 그렇죠. 또 투표 연장도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안 후보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공방에서 비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후보는 엄청 속으로 애가 타겠네요. 아니, 본인이 다 제안을 본인이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자긴 빠지고, 딴 사람들이 막 그거 가져가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 점이 이제 속으로는. 무소속 후보로서 느끼는 소름 같은 그게- 거죠. 그게 아마 양면일 겁니다. 그 안 후보로서는 그게 동전의 양면이죠.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당히 유력자로서의 그 그렇죠. 지위를 상당히 정치 세신의 오래 한 이미지도 그렇죠. 있고요. 네. 반대로 그럴 땐 또 단점을 작용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당 후보 대 무소속 후보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프로 대 아마추어의 차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슈를 제기하고 만들어 쿠킹해 나가는 과정들이 좀 노려내야 되거든, 사실은. 노려내야 네. 되는데, 너무 단순한, 평범한 직구만 자꾸 던지다 보면, 타자들이 치적을 갖다가.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이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서툴다는 느낌. 또, 안철수 후보를 최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율, 우리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몇 달 전에 안철수 후보가 나오냐 안 나오냐 갖고 굉장히 국민들이 피곤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모든 프로그램 나갈 때마다 앵커들이 질문하는 언제 게 나옵니까? 나옵니까? 언제 아니, 나옵니까? 저도 그 나온다고 그러면은 또, 네가 어떻게 하느냐. 확실합니까? 막 이러고. 네. 또 욕 엄청 먹고, 근데 그 피로감이, 안철수 피로감이 확 높아갈 중에 반전 카드가 생각이라는 책을 내고 힐링 캠프에 출연하면서 다시 한번 고공비행을 했는데 그 당시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안철수 피로감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후보가 된 뒤에 이제 굉장히 중원을 장악하면서 쫙 하다가 이제 피로감들이 단일화 피로감도 똑같이 있을 텐데 이제 예능 나가기도 좀 그렇고 책 낼 것도 좀 그렇고. 지금 예능 나가면요. 그거 선거법, 큰일 납니다, 그거. 그래서 네. 이제 과연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피로감이 단일화 프레임에 엮여가지고 이제 허덕거릴 때 반전 카드가 뭘까?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안 후보가 너무 변화구만 많이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너무 많이 던지니까 이제 변화구 좀 식상한 면이 있어요. 이 투수가 네. 직구도 던져야 되고 변화구도 서로 가미해서 던져야 되는데 너무 변화구를 던져서 변화구가 상당히 효력을 발휘해 왔어요. 그러니까 안 후보의 가장 그 전략 중에 하나는 왜 우리 외교적 원사를 외교적 발언 네. 노콤 노 디나이라고 NCND 정치라고 있어요. 확인도 안 해주고 부인도 안 하는 네. 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대답 안 해주는 거죠.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씩 웃는 거. 씩 웃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주 사람 잡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후보가 그쪽에서는 상당히 능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단일화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단일화를 한다 그러지 그 않고 멘트가. 어떤 식이냐면, 네. 있잖아, 잠깐. 아니야, 됐어. 그거 사람 너무 궁금해지잖아요, 이런 거 이거. 있잖아요. 사람이 어법이라는 게 이중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부정은 긍정이거든요. 근데 너 밥 먹을 거야? 나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다. 나 안 먹을 건 아니야.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나. 이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한 이제, 나름대로의 그 타이밍 정치라고 우리가 좋게 봐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조금 이제, 그걸 변화를 던지다 왔다. 그 타이밍 정치에서 네네. 좀 변화를 던져야 되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NCND 정책으로 나가고, 이중부정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요. 이제는 국민들이 야권 지지자들도 네. 새로운 정치가 아니네. 저것도 기존 정치도 그렇게 해왔던 건데. 그러면서 조금 이제 스탠스 좀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야권 단일화해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좀 국민들이 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그런 행동에 더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을 갑자기 것 치고 같아요. 입수하니까 네. 막 여기도 땡기고 그러는데. 네, 굳어 보이십니다. 네.